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인데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확정된 순간 노인은 바닥에서 아주 작은 나사 하나를 집어들고는 의조렸습니다. 단돈 100원짜리 나사 하나로 막을 수 있었던 이 비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곳 자동차 부품 공장은 언제나 매캐한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엔진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견디기 힘든 소음이었지만 오 부장에게는 매일 듣는 심장 박동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작업복 소매는 이미 검은 기름때로 절어 있었고 거친 손가락 마디마다 박힌 굳은 살은 그가 걸어온 세월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은 조용히 기계 곁으로 다가가 낡은 청진기를 기계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엔진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미세한 주파수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오늘따라 베어링 소리가 날카롭군. 습도가 높아서 마찰음이 변했어. 그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낡은 수첩에 메모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공장의 무거운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매끄러운 명품 수트 차림의 한 손에는 최첨단 인공지능 진단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오 부장의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노골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그 장난감 같은 청진기를 들고 계십니까? 이제는 인공지능이 0.1mm의 오차까지 수치로 잡아내는 시대입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에는 현장직을 향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부장은 허리를 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는 숫자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귀가 아니면 절대로 듣지 못하는 비명소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 말에 강 본부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오 부장의 손에 들린 청진기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그것을 옆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굉음이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터도 증명 못하는 노인네의 잠꼬대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골동품이 공장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치입니다. 강 본부장의 서슬퍼런 독설에 젊은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 부장은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자신의 분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평생을 바친 기술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차갑게 돌아서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에서 데이터가 아닌 직감 따위를 운운하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분들은 알아서 정리할 준비나 하십시오. 오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본부장은 거대한 브라운관 모니터 앞에 서서 휘황찬란한 그래프들을 띄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진단기가 분석한 엔진 라인의 실시간 가동 현황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지휘봉을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공정 결합률 0%입니다. 인간의 감각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수치입니다. 회의실에 모인 젊은 관리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오 부장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는 밤새워 작성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청진기는 잃었지만 그의 귀에는
여전히 기계의 불협화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부장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데이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베어링 진동 주파수가 평소보다 2Hz 정도 높습니다. 오늘처럼 습도가 높은 날엔 미세한 열팽창이 생겨서 체결 부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 본부장의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오 부장이 들고 있는 낡은 수첩을 가리키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Hz요? 그걸 지금 귀로 들었다는 겁니까? 여기 100% 정상이라는 데이터가 안 보입니까?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부장님만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계시는군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 부장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30년 경력은 한낱 노인의 고집으로 치부되었고 그가 평생 쌓아온 지식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청진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 본부장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신차 엔진은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근거 없는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은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오 부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공장의 습도는 그가 경고했던 임계치를 향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비명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지만 차가운 모니터 속의 수치는 여전히 평온한 초록빛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발을 앞둔 고요한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신차 엔진 만 대의 출하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축하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와 관계자들이 공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 본부장은 상기된 얼굴로 단상에 올라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제어한 자동화 라인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의 손짓 한 번에 거대한 기계들이 일제히 가동되기 시작했고 엔진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질서 정연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행사장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 부장의 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며 실내 습도가 90%를 넘어서자 기계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재질을 뿌리치고 엔진 라인 한복판으로 무섭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제어반에 설치된 빨간색 비상정지 버튼을 체중을 실어 힘껏 눌러버렸습니다. 순간 굉음을 내며 돌아가던 공장의 모든 기계가 일시에 멈춰 섰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비상정지 레버를 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한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강 본부장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단상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지금 미친 겁니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느냐고요. 강 본부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공장 천장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강 본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베어링 진동이 평소보다 2Hz 높습니다. 이건 엔진 내부의 나사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정확히 48시간 뒤에 출고된 모든 엔진이 터져버립니다. 강 본부장은 기가 차다는 듯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2Hz? 그놈의 귀 타령은 이제 정말 끝내도록 하죠. 저 화면 안 보입니까? 인공지능이 분석한 모든 수치가 완벽한 초록색입니다. 당신의 그 낡은 망상이 수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을
망치게 둘 줄 알았습니까? 강 본부장은 즉시 보안 요원들을 불러 오 부장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오 부장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기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경고는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 기계의 압도적인 굉음 속으로 허망하게 사라져갔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이 눌린 직후 공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경악을 넘어선 살기를 띠며 오 부장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 본부장의 손목을 잡고 인공지능 진단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본부장님, 저 화면의 초록색 불빛에 속지 마십시오. AI는 습도에 따른 금속의 미세한 피로도를 계산하지 못합니다. 지금 베어링 온도가 평소보다 2도 높고 진동 주파수는 2Hz가 튀었습니다. 이건 정확히 48시간 뒤에 엔진 내부의 나사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갈 거라는 신호입니다. 오 부장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공장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강 본부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오 부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주변에 모인 기자들을 의식한 듯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2Hz? 2도? 지금 그 알량한 귀때기랑 손끝 감각이 수십억 원짜리 장비보다 정확하다는 겁니까? 당신이 버린 건 이 공장의 공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남은 명줄입니다. 강 본부장은 즉시 인사팀장을 불러 그 자리에서 오 부장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오 부장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낡은 사물함에서 자신의 짐을 챙겼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상의를 벗어두고 30년 넘게 손때가 묻은 낡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는 공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 본부장을 돌아보며 묵직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당신은 숫자를 보지만 나는 기계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같은 습도에서 저 100원짜리 나사는 팽창 결례도를 버티지 못하고 반드시 유격이 생길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확히 이틀 뒤 당신이 맹신하는 저 숫자들이 어떻게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지. 오 부장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초라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공장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기계들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강 본부장은 승리에 도취한 듯 다시 라인을 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장 안은 다시 기계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완성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폭탄의 초읽기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제 공장에는 오 부장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이 낡은 가방을 메고 공장을 떠난 지 정확히 48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신차 엔진을 쏟아내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강 본부장의 집무실 모니터에는 인공지능이 보내오는 정상 신호가 초록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비서가 가져온 고급 커피를 들이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오 부장의 경고를 그저 노인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데이터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오늘도 여전히 완벽한 효율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장 바닥으로부터 미세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떨림이었지만 이내 그것은 기분 나쁜 쇳소리로 변했습니다. 오 부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그 2Hz의 이상 주파수였습니다. 공장 내부의 습도는 여전히 90%를 웃돌고 있었고 그 습기를 머금은 100원짜리 나사들은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며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하 대기 중이던 첫 번째 엔진에서 날카로운 폭발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장 확인해. 강 본부장은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기괴하게도 인공지능 진단 화면은 여전히 정상이라는 문구만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는 습도에 따른 나사의 미세한 열팽창 변수 따위는 입력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데이터라는 완벽한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엔진이 멈추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직원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습니다. 강 본부장은 사색이 되어 기술진을 다그쳤습니다. 데이터가 정상인데 왜 터지는 거야? 당장 원인을 찾아. 기술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들이 배운 이론과 데이터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그제야 오 부장이 남겼던 마지막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48시간 뒤에 터질 거라던 그 노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100억 원의 손실이 확정되는 소리가 공장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의 비명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강 본부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첨단 모니터들은 이제 붉은색 경고등으로 도배되어 기괴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회장님의 노호는 공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100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자네가 장담하던 그 완벽한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 있나? 강 본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맹신했던 인공지능은 여전히 알 수 없는 환경 변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로그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 진단기의 알고리즘은 가장 효율적인 온도와 압력값만을 계산했을 뿐 한국의 고온다습한 여름철 습도가 금속 부품의 배합비에 미치는 영향은 노이즈로 처리해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이 경고했던 그 사소한 습도와 2헤르츠의 진동이 인공지능이 보지 못한 재앙의 급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납품 중단은 물론 회사의 브랜드 가치는 바닥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장님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장을 데려오게. 못 데려오면 자네 목숨줄도 여기서 끝이야. 결국 강 본부장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오 부장이 사는 낡은 달동네를 찾아갔습니다. 번듯한 수트 차림으로 쓰레기통에 청진기를 던지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그의 구두는 흙탕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 부장은 작은 구멍가게 앞 평상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오 부장의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터져나가는 굉음보다 더 무서운 회장님의 경고가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공장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강 본부장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부장은 잔을 내려놓고 강 본부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기계와 함께 살아온 기술자의 깊은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 부장은 빗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멀리 공장 쪽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코끝에는 이미 타들어가는 금속의 냄새가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100억 원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시 그들의 앞에 놓였습니다. 오 부장은 낡은 가방을 맨 채 다시 공장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기계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서 있었고 공장 안은 매캐한 탄내와 경보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오 부장은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연기가 치솟는 7번 라인으로 걸어갔습니다. 강 본부장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장님, 원인만 찾아주시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오 부장은 강 본부장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는 뜨겁게 달아오른 엔진 본체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기계의 비명은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오 부장은 작업대 위에 굴러다니던 십자 드라이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엔진 덮개를 열고 가장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작은 나사 하나를 풀어냈습니다. 그것은 성인 손톱보다도 작은 시장에서 10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체결 나사였습니다. 오 부장은 그 나사를 강 본부장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이 100원짜리 나사가 이 공장을 멈춘 범인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잡아내지 못한 결함이 고작 이 작은 부품 때문이라니 누구도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오 부장은 나사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사는 열처리 배합비가 잘못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오늘처럼 습도가 90%를 넘어가면 미세하게 팽창하며 유격이 생깁니다. 아까 내가 말한 이 헤르츠의 진동은 이 나사가 풀리면서 내는 마지막 경고음이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그제야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언가 절감을 위해 나사 납품 업체를 강제로 교체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규격이 완벽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승인했던 것이었습니다. 오 부장은 허탈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네는 모니터 속의 숫자만 믿었지만 나는 기계의 심장 소리를 들었네. 기계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지.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할 뿐이라네. 오 부장의 일침에 공장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30년 현장의 감각이 차가운 인공지능과 오만한 수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오 부장이 지목한 나사들을 전량 교체하자 거짓말처럼 기계들의 비명이 잦아들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다시 평화롭고 일정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다시 건강하게 뛰기 시작했다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달려온 회장님은 현장에 서 있는 오 부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그 손은 방금 100억 원의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낸 가장 위대한 기술자의 증표였습니다. 회장님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강 본부장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자네가 버린 건 낡은 청진기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30년간 쌓아온 영혼이었네. 숫자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땀방울은 절대로 속이지 않는 법이지. 강 본부장은 그날로 본부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가 맹신했던 인공지능 진단기는 잠시 가동을 멈추고 현장 기술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보조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낡은 가방을 메고 공장을 떠나려던 오 부장에게는 기술 고문이라는 새로운 직함과 함께 전담 연구실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사무실 대신 여전히 기름 냄새 가득한 현장 구석의 작은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며칠 뒤 오 부장의 책상 위에는 새 청진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본부장이 쓰레기통에 던졌던 것과 똑같은 모델을 회장님이 직접 수소문해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오 부장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그 청진기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서 있던 막내 직원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기계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땐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먼저 들어야 하는 법이라네. 100원짜리 나사 하나에도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으니 말이야. 2000년대 초반의 뜨거웠던 여름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 노련한 기술자의 귀와 손끝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느 공장 구석에서는 기계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오부장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가슴에 품은 채 말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차가운 수치와 효율로만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름 대신 직함으로, 성과 대신 숫자로만 증명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가끔 스스로가 교체 가능한 작은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부장이 지켜낸 그 100원짜리 나사처럼 당신이 묵묵히 조여온 진심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당신의 기름때 묻은 땀방울이 사실은 이 거대한 세상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몰라줄 때마다 기계의 심장 소리를 듣던 그 노인의 뒷모습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이고 정직하게 쌓아온 세월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누군가의 세상을 굴리고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100원짜리 진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의 세상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우리 곁에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